일단 오늘 저희가 씹을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네.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 저도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해서 네. 저희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오늘 얘기들을 조금 시작을 해야 될지 일단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저희가 그 기준 용적률이 이제 150%예요. 네. 그리고 지구단에서 허용해 주는 게 이제 180%까지는 해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 180%는 어떤 것들을 지켰을 때는 용적률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30%까지 해서 상한 용적률 180%까지는 다 받아요. 아, 네.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슈가 네. 우리 이제 지하주차장이 저번에 한번 지하주차장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정 주차 정도 이상 많이 되지는 못하겠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다음에 한번 뒷장을 보시면 요 관계 땅의 그 관계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그 화장역 있는 쪽으로는 이제 레벨이 0레벨이라고 보면 요 국어 쪽에서 살짝 올라가요. 네. 네, 한 50cm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 50cm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높은 부분인 거고, 네, 한 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때는 이제 보통 램프라는 게 필요하죠. 네. 이 램프가 폭은 그 3.6m 정도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램프 길이를 가지고 쭉 지하로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램프가 그냥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위가 걸리지 않을 만큼의 높이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다 깨지게 돼요. 지하 주차장을 구성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도 이쪽에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도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오고요. 돌려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려서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5대 정도 계획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라는 것들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5대가 굉장히 쩌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 5대를 위해서 지하의 이 넓은 면적을 86평인데 공사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일단은 좀 우려스러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지하를 내려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인 거죠. 머리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면적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1층에서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1층에 앉혀질 수 있는 땅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하 램프를 구성을 하면서 1층에 원하는 만큼의 면적이 찾아지는 컨디션이면 당연히 지하를 파는 게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번에 보여주셨던 안은 이쪽에 주차를 하고 네. 이쪽에다가 코어를 길게 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이 긴 부분을 공용으로 다 쓰다 보니까 공용의 그 면적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도나 이런 부분들로 빠져지는 면적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여기가 아시겠지만 부채꼴로 넓어지는 상태인데 가장 활용도가 좋은 데다 코어를 갖다 넣는 거는 효율면에서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네. 예. 그리고 이 작은 쪽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로 붙여서 하는 연접 주차 형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세대를 이렇게 늘어놓은 거죠. 그러면 면적이 1층 면적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 4-5평 줄게.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연접 주차 형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긴 하죠, 주차 면적이. 그러면 요 면적이 54제곱미터로 빠진다고 보면 어차피 램프로 빠지는 게 50제곱미터 이상 빠져야 돼요.
그러면 램프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1층에다가 그냥 그렇죠. 되네요.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바닥 면적도 네. 램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예요. 네. 근데 3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건물의 가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를 넣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엘리베이터 형식이 장애인 엘리베이터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 면적하고 연면적이 다 빠져요. 건폐율의 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60%라면 요만큼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만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면 속도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아파트 살고 계시죠? 아니요, 저 단독에 살아요. 단독 사세요? 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그 엘리베이터들이 네. 대부분 다 장애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장애인용은요, 그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라고 위에 이렇게 기계실 설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없어요. 요즘 엘리베이터는 그냥 요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뭐 8인승, 10인승 이걸 할 게 아니라 네, 네, 네. 13인승을 하게 되면 그 장애인용 승강기 그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그만큼의 면적을 세이브가 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어쨌든 선생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네. 교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일단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코어에 대한 부분도 더 고민을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번에 그 보여주신 부분들은 이렇게 길게 놓고 네.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다 출입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이게 다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좋은 그 면적이 많이 쓰여지는 부분에 화장실들이 이렇게 입구가 보여지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요 계단실 안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자는 거예요. 가장 컴팩트한 공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저희가 보기에는 코어 위치가 이쪽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네.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여기 지구 단위의 기준상 네. 담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네. 담 설치를 안 하시는 쪽으로 가실 거예요. 네, 그 이제 담을 설치를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어를 저희가 툭 치워놓고 여기다 조경을 하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도 이 국어를 이분들하고 같이 쓰자 이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안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조경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예, 싶은 마음이. 저희들도 저도 처음에 이제 많은 고민을 했을 때 이게 동서남북 이게 해가 네네. 화전역 쪽에서 보면 해 떠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볕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주방을 무조건 이쪽 북쪽을 향해야 되겠다. 해 등지는 쪽으로 네, 가야 네, 되겠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짜는 거예요. 네네네. 음식점만 생각을 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짜고 요 작은 부분을 폭이 작은 부분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쨌든 서쪽서양이기 네. 때문에 이쪽에 빛이 좋지 않죠. 네. 그래서 그쪽은 좀 창도 조금 협소하게 좀 만들고 1층. 그래서 2층은 3층은 괜찮은데 1층만큼은 왜냐하면 빛이 계속 네, 끄집하기는 좋은데 음식점은 좀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해가 드는 쪽을 좀 가리는 이제 좀 차단하는 차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다가 주차 공간을 넣었었죠. 네네네. 그리고 주차 공간을 넣어야만 여기 그
다른 인접 건물과 음. 공존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음. 이쪽 큰 쪽에다가 출입구를 넣어야 우체국이 바로 옆 건물이니까 네, 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이쪽에 주차 공간이 들어가면 완전히 단란이 되거든요. 저희는 앞뒤 큰 도로나 뒷도로나 도로가 양쪽으로 돼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양쪽에 다. 그렇죠. 그 많이 걸어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차를 타고 오죠. 그 차를 타고 내려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일 때는 주차장이 우체국 주차장도 저희가 공용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든 뭐하든. 그 우체국은 6시면 퇴근을 하니까 7시면 네,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7시부터 사용을 하니까 그 주차장도 다 저희들이 확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주차가 근데 이게 요만큼의 효율을 가져야 네. 1층의 면적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텐데 그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주차를 네. 분리를 하는 거죠. 이쪽에. 그러니까 2대 정도를 쓴다고 하면 요만큼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 2대를 뭐 이쪽에다 갖다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도 지금 가능하고요. 작은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놓는 것 이게 효율이 네, 좋긴 네, 하겠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공간 사용에 있어서는 분리하는 방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쪽 국어에 대한 출입이나 이용도 나중에 향후 뭐 그걸 확장성을 높여야 되는 하려면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차를 이렇게 분리해서 가는 방법이 네, 그렇게 맞을 것 맞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적용도 처리가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출입에 대한 부분들도 거꾸로 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좀 공지가 있으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네, 부분이니까 네, 네. 이쪽 활용도를 조금 최대한 높이고 여기서의 접근성도 이게 좀 더 건물이 이제 이쪽으로 네, 오게 그렇죠. 되니까 네, 네. 더 그러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아요. 잠깐 그 1안이라고 보고 음. 2안은 1층이 조금 더 협소해져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주차를 모으는 주차를 방법을. 완전히 모는 방법하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조그맣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2층을 넓게 빼주시면 1, 2층 장사하는 건 문제는 문제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1층에서 주차를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들 램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토해본 결과 괜히 공사비만 몇 억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깰게요. 네, 그러니까 꿈이 깨는 게 아니라 아니라 실제로 그 비용을 차라리 다른 데다 다른 데다 쓰시거나 쓰고 하시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깰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지상에다가 주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씀대로 이제 코어의 위치는 우체국 쪽으로 보내는 네, 방법으로 가고 이 국어하고 주차장의 관계를 어떻게 좀 잘 풀어볼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여러 가지 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이 승강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승강기 24시간 불 켜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너에다 박아두시면 불빛이 쭉 보이는 광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전망- 전망용으로 네, 생각을 네,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약간 좀 밖에서도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간판 말고는 불 켜져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조금 이렇게 고민을 더 해보는데 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슈가 아까 레벨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 네.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던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지금 건물이 네.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일단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쇼윈도 같은 걸로 보여질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동인구가 많은 상태도 아니고요. 걸어서 접근하는 사람이거나 보행자를 유혹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가 있는 건물은 아닌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좀 강한 인상을 좀 갖거나 네. 아니면 남과 좀 다른 얼굴을 좀 갖고 있거나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거는데 그 말이 좀 일상적이지 않은 말이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네. 또 고민을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가서 받았던 인상이 뭐냐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고 낙후되고 네. 근데 도시 구조가 되게 느슨해요. 네. 그러니까 전원 같은데 네. 굉장히 퇴락해 보이고 그냥 삭막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풍경이 여유로운 풍경이 아니라 넓은데 삭막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게 또 한편으로는 또 저는 봐서 이제 인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 보여질 때 사진을 보면 네. 하늘이 반이에요. 찍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을 놓고 보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좀 위를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열려 있는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 좋은 하늘들이 있기 때문에 건조한 수평의 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걸 메모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어쨌든 그 용도가 이제 정해져 있고 네. 그 용도라는 게 이제 아까 저도 서양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적으로 보이겠다고 커튼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조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햇빛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땅이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얘기로 좀 비스듬히 위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고민을 했던 거가 뭐냐면 그래도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실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어떤 강한 인상을 만들거나 다른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뭐 발코니도 만들고 테라스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넓게 한 공간을 잘 쓰게끔 구성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수평적으로는 테이블 높이나 그 위만큼은 좀 가려지고요. 네. 그리고 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 창들이.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알코브진 것들이 건물에 이렇게 좀 독특한 인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파여져 있는 수평적인 띠들이 이렇게 가면 별다른 어떤 제스처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좀 다른 주변의 건물들과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그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네. 이거와 연속해서 내부 공간에서 인테리어를 같이 연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으로 인테리어를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장식을 하지 말고 그냥 천정 라인과 이 외벽의 라인만 가지고 그냥 끝내자. 그래서 좌우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안에 별다른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장선에다가 그렇죠. 인테리어 비슷하게 놓으면 소음 문제는 안 생기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환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하나씩 다 내려오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건 안 하시죠. 예,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리려고. 근데 그게 필요한가요? 환기가? 네, 이게 강제 배기는 필요하시겠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게 흡입도 있고 배출도 있고 그리고 흡배기가 잘 돼야지. 닭 한 마리 같은 경우가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가요? 네, 이게 이 유리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근데 그거는 집중해서 하진 않아도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정이나 이런 데서 네. 공조만 처리를 하면 되는 네, 거죠. 공조 처리를 해야지. 그거는 그 정도는 하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천정 라인에서 다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공조에 대한 부분들은 1, 2층은 공조가 필요할 것 같고 굳이 3층은 뭐 네,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 옥상 활용 계획을 왜 여쭤봤냐면 어쨌든 평지붕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어떤 좀 활용이 좀 적극적으로 될 수도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3층에 스톱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옥상까지 올릴 것이냐 예, 그 고민. 가능하다면 올라가야죠. 네. 가능하다면 올라가야죠. 가능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옥상까지 올리고 저는 여기가 바로 학교 앞이잖아요. 네. 학생들 만약에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파티 장소로 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활용은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게 들어요. 해주시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 아 생각 못했던 걸 짚어주셨네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저희가 막 이것저것 여쭤보는 게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 참 그리고 주방이 보통 그 평균적으로 비율이 네. 홀 면적하고 얼마나 비율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그게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네. 1층의 주방을 좀 크게 하고 2층의 주방은 어시스트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더메이터는 필요하겠네. 네, 그 더메이터가 그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소형 더메이터를 600에 600짜리인가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 2층만. 네네. 그리고 1층의 주방이 조금 크고 2층은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어도 돼요. 언제쯤 들어온대요? 계획만 있는 아, 거죠? 예, 계획은 이번 2020년도 상반기 아니 중반기에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요. 그 지구 지정이 되면은 2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지금 얼굴인 거예요. 저쪽도 얼굴이고 이쪽도 얼굴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인면 말씀을 아까 드린 이유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보면 네.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전망 엘리베이터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건물의 인상을 이렇게 확 드러내는 데 방해가 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요즘에는 거죠. 그냥 그 전기료를 많이 안 드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경관 조정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은 저희도 외부에다가 경관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이 항상 밤에도 일단 비춰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전망 볼 게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 굳이 바깥에 근데 전망용 엘리베이터가 더 비싸요. 아 네, 그렇습니다. 많이 비싸요. 그리고 좀 올라가면서 봐야 되는데 3층 올라가자고 그러다가 그냥 그러면 일단 오늘 나온 얘기를 가지고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또 또 뵐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초기에는 좀 자주 뵐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야 무조건 좋죠. 이 이후에도 저는 한 4번 더 만나기를 원해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저희는 매번 건마다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주어진 숙제부터 빨리 하고요. 네. 아, 빨리 하고 또 조만간 빨리 또 가야죠. 자, 이번 또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올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멀지 않으세요? 보시기? 아, 괜찮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